근데 제가 이거를 정리하면서 딱 한 가지 키워드를 찾을 수 있었어요. 결국에는 그냥 어떤 사람이 되면 되냐. 네, 돈벌레님들 안녕하세요. 네, 연미솔의 나바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릇이 큰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하고 계신가요? 제가 이렇게 성장의 과정에 있다 보니까 이 돈그릇이 큰 사람에게 큰 돈이 찾아간다라는 말들을 이제는 어느 정도 조금은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어떤 영상에서 이런 뉘앙스의 이야기가 있었어요. 결국에는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태도다. 그 문장을 들으면서 저는 정말 저거 되게 맞는 말이다 라고 되게 공감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서 저 역시도 누군가를 만나거나 아니면 누군가와 어떤 비즈니스적인 관계를 맺을 때 그리고 사적인 관계를 맺을 때에도 그 사람의 태도를 보고 이 사람과는 좀 오래 관계를 지속하고 싶다. 그거를 결정짓는 세 가지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바로 약속 시간에 늦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어느 정도 계속 성과가 나는 삶을 세팅을 되면요. 돈보다 더 귀중한 재화가 시간이 된다고 제가 정말 그동안의 수많은 영상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누군가의 돈 10만 원, 100만 원 빌려 쓰는 것에 있어서는 되게 많이 미안함을 느끼는데 누군가의 시간을 빌려서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돈을 빌려서 쓰는 것만큼의 어떤 죄책감이라든지 미안한 감정을 느끼지 않는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약속 시간 10분 정도 늦는 거 내가 내 의지가 아니라 교통 상황이 안 좋아서 혹은 중간에 어떤 일이 있어서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그런 행동을 심지어 습관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진짜 많죠. 몇 달 전에 저희 채널에 이제 인터뷰 요청을 해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단기간에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는 그 노하우를 돈벌레님들한테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당일날이 됐는데 30분이 지나고 4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나도 그분이 오지 않는 거예요. 계속 전화를 드렸지만 그 어떤 전화를 1시간이 지나도 2시간이 지나도 그 전화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더 이상 그럼 이 인터뷰는 진행하지 않는 걸로 우리가 여기서 마무리합시다 라고 하고 끝냈는데 DM으로 저에게 상황 설명을 보내셨는데 날짜를 잘못 알았습니다 라는 그냥 그런 메시지였어요. 근데 사실상 너무 성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보고서는 이분이 빠르게 어떤 부분에서 성과를 냈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이분의 앞으로의 만약에 단계에서 성장이 더 필요하다면 이 부분은 꼭 고치셔야겠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반대로 하게 됐습니다. 누군가의 시간을 귀중하게 생각하는 것, 나의 돈그릇 사람 기웃을 키우는 간단하지만 정말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러한 마인드를 갖게 됨으로써 내 시간에 대한 존중성도 내가 함께 올라가거든요. 내 10분, 1시간, 내 하루의 24시간을 나는 나를 위해서 어떻게 귀하게 쓸 것인가를 또 나에게 세팅하고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꼭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두 번째는 나의 세계관이 큰 사람은 안 된다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며칠 전부터 이제 테니스라는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가 테니스를 배우러 간 첫 번째 시간에 선생님께서 어떤 얘기를 해주셨냐면 저한테 혹시 배드민턴 배우셨어요? 아니요. 혹시 골프 배우셨어요? 아니요. 혹시 볼링 치세요? 아니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선생님이 그럼 테니스를 배우기에 정말 최적의 상태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골프를 치시는 분들은 테니스를 배우실 때 자꾸 라켓이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는 습관이 있으시대요. 그 어떤 것도 배우지 않은 무의 상태에 있는 저를 보고서는 정말 테니스를 배우기에 정말 좋은 상태다라고 해주셨고 제가 첫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테니스를 정말 잘 쳤습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데요. 나의 세계관이 커지는 것 좋죠. 그리고 제가 최근에 봤던 김승호 회장님 책에도 이 창업가의 고집은 선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나의 세계관만 너무 크신 분들은요. 다른 사람의 세계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나의 세계관이 커졌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어느 정도 내가 내 분야에서 성과를 냈다는 말이 되거든요.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이게 되네. 어떻게 보면 세상을 살아가는 나만의 방정식 같은 것들이 어느 정도 세팅이 된 상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에 있어서 그것들을 수용하지 못하고
아니 이렇게 해보니까 내가 되던데 내 방법이 옳아 라고 하면서 그 어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도 그것을 수용하지 못하고 튕겨내는 상태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성과를 자신감 있게 이야기하는 건 좋은데 마치 그것만이 정답인 것처럼 말씀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요. 그리고 저 역시도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시간들이 조금 되게 부끄러워요. 아, 그때 내가 더 큰 그릇을 왜 갖지 못하고 그때 내가 만약에 그 상태에서 더 많은 정보를 수용하고 그거를 내 것화 시켰다면 내 세계관과 누군가의 세계관을 합칠 수 있었다면 더 큰 세계관의 나를 만들 수 있었을 텐데 참 아쉽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지금도 이제 그런 분들을 보면은 과거의 제 모습 같아서 너무 이제 막 안타까운 거죠. 근데 그렇다고 저 역시 근데 너 그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 또한 저 역시 어떻게 보면 꼰대,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거 역시 제 세계관에 갇혀 있는 거잖아요. 빨리 이분이 다음 단계로 성장하는 그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내 세계관이 다시 온전히 무너지는 그 날들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응원의 마음으로 따뜻한 눈길을 보내드리곤 합니다. 왜냐면 저 역시 그 시간을 겪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나의 세계관을 그러면은 조금 더 이렇게 확장시키고 누군가의 다른 사람의 세계관을 받아들이는 그 자세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다면 방법은 하나입니다. 바로 그냥 경청의 자세를 갖는 거예요. 결이 안 맞긴 하는데 제가 이제 크리스찬이다 보니까 왜 믿음이 없는 사람이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성경 말씀 중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는 이야기 성경 구절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세상의 이치도 똑같습니다. 하나 둘 수용하고 계속 듣는 습관을 들이는 과정에서 내가 들어야 할 것과 걸러야 할 것들이 이렇게 나뉘게 되면서 이 부분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존의 방식과 결합시키면 내가 더 성장할 수 있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다른 사람들의 세계관을 수용해 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품게 됐을 때 비로소 내가 운영하고 있는 일도 그만큼 더 확장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아져요. 예전에 저희 남편 설득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막 성장의 과정에 있는데 남편이 나와 같이 막 이렇게 끌려오질 않으니까 이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제가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편한테 끊임없이 그것과 관련된 정보들을 그냥 들려주는 거였거든요. 우선은 들어야 지평이 넓어지거든요. 내가 일하는 것에 있어서 내 고집을 쓰는 것은 좋지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의 세계관만 돋보이는 사람은 되지 말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요. 말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요거는 실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어쨌든 이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근데 저는 이거를 자주 하시는 분들과는 절대 개인적인 만남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속칭 말하면 뒷담화를 하는 사람들을 말씀드립니다. 누군가에 대해서 호불호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난 근데 누구의 이런 점이 싫어서 난 그 사람이 싫어 라고 오히려 대놓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저는 그 부분을 수용합니다. 사람의 여러 부분이 노출이 되고 그 다음에 사람은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 누군가에게 당연히 안 좋을 수 있단 말이에요. 저의 이런 컨텐츠들도 우리 돈벌리님들한테는 좋겠지만 어떤 분들한테는 또 안 좋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가장 최악의 사람이 누구냐면 나를 위하는 척 하면서 누군가가 한 뒷담화를 나한테 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너 절대 그런 거 아닌데 누가 그렇게 오해하고 있더라? 누가 그런 말을 하더라? 라고 하면서 마치 그 말이 나를 위해서 말하는 것처럼 하지만 결국에는 그 안 좋은 말을 나한테 전달함으로써 저라는 사람한테 그 말에 대한 영향을 받게 만드는 거잖아요.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만들잖아요. 만약에 그 사람이 정말 저를 위하는 사람이었다면 그런 상황에 있을 때에 내가 아는 걔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야 라고 설명을 해주고 그다음에 그것에 신경 쓸 만한 말을 저한테 전달하지 않는 사람이 저는 오히려 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요. 나에 대한 뒷담화가 아니라 타인에 대해서 뒷담화를 하는 것에 있어서 제가 영향을 받지 않으려고 진짜 많이 노력을 해요. 우리가 학창 시절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친구들과 내가 동기화 되는 시간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때가 바로 이제 사춘기죠. 친구가 제일 소중하고 친구의 의견들이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이런 시간들이 있는데 나랑 가장 친한 친구가 나 쟤랑 몇 학년 때 같은 반이었는데 쟤 진짜 별로였다 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이제 저의 태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세가. 저랑은 뭐 그동안 어떤 교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친구가 싫어하는 친구니까 나도 저 친구랑 친해지면 안 돼. 괜히 그 친구를 미워했던 시간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저뿐만이 아닐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러한 습관들이 저희가 성인이 된 후에도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뭐 동네에서 뭐 어떤 엄마들이랑 만나는데
근데 저 엄마는 좀 이상해. 저 엄마 조금 상식적이지 않아. 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저도 모르게 그 사람을 내가 직접적으로 경험해보지 않았음에도 누군가의 간접적인 의견으로 그 사람을 판단해버리고 아, 그럼 저 사람과는 거리를 두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었고 근데 제가 조금씩 나이를 먹고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러한 주변인들의 의견 때문에 내가 어떠한 사람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기회들을 정말 많이 놓쳤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사실상 모든 운과 기회는 사람을 통해서 오는데 저 스스로가 그것들을 계속 막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근데 제가 이거를 정리하면서 딱 한 가지 키워드를 찾을 수 있었어요. 결국에는 그냥 어떤 사람이 되면 되냐? 내로남불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 이거면 그냥 이 세 개가 모두 다 정리가 되더라고요. 내가 하는 건 괜찮고 남이 하면은 그것이 잘 안 되는 이런 생각을 갖지 않는 것. 결국에는 나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할 수 있는 생각이 커지는 영역에 오르시는 분들이 결국에는 그만큼 격이 올라간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은 남편한테 좀 많이 내로남불하는 것 같아요. 오늘로써 남편에게도 내로남불하지 않는 자세를 가지면서 제 그릇을 더 넓게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연문술의 나바시는 여기까지고요. 나바시는 한 달에 한 번 다음 달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